월가에 떠도는 오래된 격언 중에 5월에는 주식을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5월에 증시가 많이 떨어졌다는 일종의 징크스인데요. 이 징크스 때문일까요? 뉴욕 증시에선 다우와 S&P 모두 4월 말의 수치보다는 현재 낮은 곳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5월 비관설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경기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락과 상승 요인이 혼재하고 있는 요즘 5월 증시에는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요?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증시부터 짚어볼까요? 어제 네네. 코스피가 192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네네. 만에 꽤 많이 상승을 한 건데 네네. 요즘 국내 주식시장 상황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팔아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실제 통계를 봐도요. 실제 증권가에서 움직임을 좀 봤을 때 5월부터 10월까지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속선들이 나오는 것이고 아마 그 5월 증시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 개인적 의견은 아니고요. 실제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서치를 좀 보면은요. 하단 부분 그러니까 평균치자 하단 부분에 대해서 5월 코스피에 대한 예상 지수가 좀 밝힌 게 있습니다. 신한금융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1,700선 하단 부분 좀 예상을 했고 삼성증권은 1,750선 정도를 이제 하단 부분 했고 평균치로 보면 한 1,755선 정도 하단치를 예상을 했거든요. 지금보다 200 가까이 떨어진 수치네요. 네, 그 정도로 이제는 조금 5월에는 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이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의 어떤 그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게 왜 오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자 그러면 영업이익 추정치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이 분기가. 그런데 주식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5월은 그렇게 좋은 시장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각 증권사의 전망이고 저의 의견도 좀 동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만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코로나19가 특히 국내에서는 확연하게 안정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네네. 어제 발표된 국내 확진자가 2명이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사흘째 한 명도 없었고 네네.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5천만 명 중에 2명이다라고 하면 사실 정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네. 지금 많이 안정이 됐는데 네네. 그러면 관련해서 좀 이제까지 참았던 소비를 다시 하는 보복 소비라고도 부르던데 이제까지 돈을 못 썼으니 이제 와서라도 밀린 소비를 한다라는 식의 심리가 늘어서 소비가 늘고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주가에 뭐가 영향을 미칠까라고 본다면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언제 좀 잦아들을까 이런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 유가의 어떤 변동 추이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사실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외국인의 이제 동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꽤 매도세가 네, 많죠. 아직도 계속 매도세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의 동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가의 방향을 좀 읽을 수가 있다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업종마다 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거냐면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매도세를 던졌는데, 근데 특징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그 내수주 같은 LG 생건이라든지 아니면 신세계 이런 내수주 중심으로는 오히려 샀거든요.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히려 샀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내수 소비는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요. 종목별로 확연한 차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내수주 주가 동향 4월을 보자면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롯데 쇼핑이 4월 한 달간 한 33% 급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23%, 신세계 21%, 이마트가 12% 정도 이제 급등한 부분이 보였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내수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잠재되면서 조금 낮아지면서 위험 수치가 그러면서 사실 내수주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부분 이런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좀 반절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시나 그러한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
그러니까 소비를 계속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지원금까지 줬습니다. 네, 긴급재난 지원금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 측면에서 이제 정책적 측면은 어느 정도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어떤 업종별로 뭐 차이가 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코스닥 전체로 보면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주식을 팔고 네.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증시가 오르는 이유 역시 개인 투자자 때문입니다. 뭐 네네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네.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게 초반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를 샀단 말이죠. 네. 그럼 최근의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딱 불거졌을 때, 야, 뭐 대형주 아니면 대장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삼성전자 아니면은 뭐 SK하이닉스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 이런 증식을 계속 하다가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욕심이라는 게 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또 그만큼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유가와 관련된 이런 상품에 또 투자한 부분도 보였거든요. ETN이 참 인기를 많이 끌고 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참 욕심이라는 게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다 투자하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러니까 외국인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세를 던집니다. 그 왜 매도세를 던질까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물량을 개인이 받쳐주는 모양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 외국인이 던지면은 이제 그 개인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개인이 받쳐줄 수가 있을까? 저는 이게 가장 공포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 심리가 한번 꺾인다라고 봤을 때는 개인이 또 던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도 던지고 매도세를 던지고 그다음에 개인도 매도세로 이어진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자 반등이 아니라 이제 W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오죽했으면 금융 당국이 뭐 주의보를 내릴 정도로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네, 그 정도로 지금 조금 위험하다. 그런 이유는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된다. 물론 뭐 개인 투자자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학명도 있어요. 뭐 기관이 사고 싶은데 너무 올라가니까 못 사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어떤 뭐 게시판에 보면은 이런 글도 나오지만은 실제 그 위험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주의보를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이 정도의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여윳돈으로 사실 투자를 하면 다소 위험한 시장에 투자했다가 뭐 설령 일이 정말 잘 안 풀려서 큰 손실을 입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4월에 반등세를 겪었는데도 네네. 이제 더 오를 거다라는 생각에 빚을 더 내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용 공여 잔고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통계를 봤더니 실제 3월 말에는 한 6조 원대에서 지난달 말에는 한 9조 원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 말 뜻은 그냥 말 그대로 빚을 내서 사실 이제 금융 주식 투자를 한다. 그 수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좀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반대 매매가 일어난다면 과연 그거를 뒷감당을 과연 투자자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주가는 더 폭락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실제 정부가 금융당국이 계속 경고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뭐 주가가 뭐 폭락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실제 워낙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은 하자. 이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시장 자체보다도 주식시장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앞서 저희가 개인 투자자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네. 삼성전자 어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네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 경영권의 가업 승계는 내 때에서 끝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고 또 문호조 경영을 총수가 직접 언급하면서 문호조 경영 없앴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관련 변수들이 있고 난 직후에
계열사들 주식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그룹을 둘러싼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예. 물론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정도 경영이 뭐 삼성전자 관련한 계열사들 주가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는데 예.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도 경영이라는 그 키워드가 사실 되게 모호해요. 예. 뭐가 정도 경영인지 이거는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뭐 정도 경영이 삼성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삼성이라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특히 동학개미 운동에서 키워드가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개인의 매수수가 뜨거웠던 종목인데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 대외적인 불확실성 또한 내부적인 불확실성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확실히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관심이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더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과거에 삼성그룹 총수가 사과를 한 적이 없던 게 아니죠. 이건희 그렇죠. 회장도 사과를 했었고, 뭐 이재용 부회장도 과거에 뭐 그 메르스 당시에 사과를 맞습니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련해서 이 주가 관련된 국면 전환이 이 과거의 사과 당시에도 있었습니까? 실제 뭐 이병철 창업주죠, 이제 사카린 밀수 사건 이때도 이제 한번 그 기업 총수가 삼성 총수가 이제 사과를 한번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도 차명 계좌 의혹이 있었을 때 사실 회장직 물러나면서 예. 그때 또 사과했었고 이정부 회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생명 공익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그때 메르스 사태 때 말 그대로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그 병원이 했기 때문에 그냥 허리를 숙였고요. 그때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90도 인사하면서 뭐 사과의 정석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삼성 총수라는 정말 굴지의 기업의 오너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굉장히 그 사과를 했을 때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특히 이제 상장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실 삼성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탈피하겠다, 해소하겠다, 오너가 직접 나서서 이걸 풀어내겠다라는 어떤 정확한 시그널을 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실제 사과를 하면서 말 그대로 그 삼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해소한 부분, 그 다음에 노조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입에 꺼낸 부분, 예. 이런 정도로 봤을 때 굉장히 변화된 삼성이 기대된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해서 국면 전환은 확실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삼성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뭐 며칠 하루 전 일이긴 합니다만 네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과를 했고 그게 증시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네네, 나름대로 맞습니다. 좋게 일단 하루짜리는 포장이 됐습니다만 네네. 이게 오너의 문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일, 소위 오너 리스크라는 문제가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대기업들도 많은데 네. 이 부분 발생하면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물론 오너 리스크가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그게 단기적인 이슈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업에 대한 가치의 훼손이 일어나지는 않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거는 물론 뭐 오너도 있겠지만 사실 경영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뭐 민간 빅데이터 연구소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이재용을 검색을 했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더 많이 검색되느냐 봤을 때 뭐 재판, 파기환송심 이런 어떤 키워드보다 경영, 기업 이런 게 더 많이 조사가 더 많이 됐거든요. 빅데이터를 굴렸을 때. 예. 그 뜻은 뭐냐면 국민들이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 어떤 대외적인 어떤 재판 이런 것보다 오너 리스크보다 오히려 그 삼성이라는 가치, 밸류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이외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롯데, SK 뭐 내부적으로 뭐 대외적으로 뭐 소송 걸려 있는 거 있죠. 하지만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뭐 오너 리스크가 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더라도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분위기를 바꿔서 글로벌 증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게 최근 가장 중요한 변수 역시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국제유가가 제일 맞습니다. 큰 변수가 되고 있는데 네네.
뭐 유가가 최근 어제까지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올랐다가 간밤에는 또 네네.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안심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데 네. 현재 유가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 뭐 현재 시가로 5일에는 한 20%가 이제 급등한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새벽이었죠. 그래서 현재 시간으로 이제 6일이죠. 한 2% 정도 좀 소폭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예. 그 정도로 사실 유가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저는 사실 마이너스 유가는 처음 봤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네. 얼마 전에 뭐 5월물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기 도래를 만기 돌아오면서 마이너스 유가 나온 거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네. 예,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나? 이런 어떤 리스크 해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었는데 예. 그 정도로 사실 국제 유가가 변동폭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유가의 변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에 맞물려 있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거에 집중해서 투자자한테 주의보를 내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정도로 사실 국제 유가에 대한 변동폭 크다. 또 한 가지는 과연 이 국제 유가의 근본적인 이유 수요가 과연 되살아날 수 있을까? 예.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탱크탑 사실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쌓아둘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받침이 되면 풀어질 수 있어요. 사실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던 이유는 과거에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탱크탑이라는 어떤 이런 사태가 일단락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소폭 오른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수요 부분이 만약에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국제유가는 이대로 변동폭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뉴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뉴욕 증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의 주가도 계속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다. 한 가지 근데 예외적인 것, 개인 매수세가 예. 사실 과거와 뭐 국내 다르기 증시에 때문에 한정해서요. 네. 예,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또 개인 매수세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런 장이 과거에 있었나?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재밌지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와 다른 어떤 장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말고 이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또 하나 최근에 생겼습니다. 네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국 책임론을 주장을 하면서 중국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네. 당연히 중국이 반발을 했겠죠. 네, 그랬더니 다시 무역 분쟁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관세 이야기를 꺼내 들어서 이게 무역 갈등 2차전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되면 역시나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한번 줬었죠. 뭐 얼마 전에 그 실제 무역 보복 실제 2차 무역 전쟁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뉴욕 증시 영향 미치고 그렇죠. 하루 한 네. 1~2%씩 떨어진 날이 맞습니다. 있었죠.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고 예. 근데 다시 반등을 했지만은 실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될까라고 봤을 때 글쎄요. 그 점점점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현실화 가능성은 좀 없다. 왜 그러냐면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 때문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월가에 아니면은 정치권의 어떤 이슈를 좀 들여다보면은 리서치를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건드리게 된다면은 뉴욕 증시 떨어진다. 미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예. 여기에 영향을 더 미친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요. 사실 뭐 내부적인 변수는 있겠죠. 이런 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내밀 만한 게 경제 부분인데 예. 이 경제를 과연 건드리면서까지 중국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경고성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중국 탓이다. 재선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정도의 시그널, 이 정도의 메시지는 나올 수는 있어도 예. 실제 무역 분쟁에 경제에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 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중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자분께서도 아마 이런 점도 유심히 보신다면은 미국의 주가,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목소리에 어떤 굉장히 뭐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